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년 26마리의 닭을 평균적으로 소비합니다. 2023년 국내에서 도축된 닭은 10억 1,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수입산 닭 23만 to까지 합치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5.7kg입니다. 닭고기의 절반 이상은 치킨으로 소비가 됩니다. 이쯤 되면 치킨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치킨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삼겹살이나 소고기보다 뛰어난 가성비 탓일 겁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치킨 공화국의 위상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치킨집 영업이익이 하락하면서 한 집이 창업을 하면 한 집이 폐업하는 이 순환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치킨전과 닭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두 권의 책에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유느님을 숭배하게 됐는지 그 역사와 과정들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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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사실 후라이드 치킨은 흑인 노예들의 소울푸드였습니다. 미국 남부 면화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은 고향이 그리울 때 이 프라이드 치킨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닭도 귀하고 기름도 귀했기 때문에 자주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후라이드 치킨을 영 스프링 치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봄에 딱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까지는 닭이 소만큼 귀했기 때문에 닭고기를 자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닭보다 달걀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먹는 닭 요리는 더 이상 달걀을 낳을 수 없는 노게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삼계탕이나 닭고기를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분기점은 1963년 해외 차관으로 사료산업에 본격 투자하면서부터였습니다. 농약, 비료, 농기계의 발달로 곡물 생산이 증가를 했고 그 곡물로 사료를 만들었고 그래서 기업형 축산 농가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양계산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서울 명동에는 전기구이 통닭을 파는 명동 영양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국내 1호 치킨점의 등장이었습니다. 비록 중산층 이상만 누릴 수 있는 요리였지만 기름 맛을 통한 새로운 미각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백셈이라고 불렀던 품종의 등장도 이 치킨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백세미는 육괴용 수탉과 산란계 암탉을 인공 수정시켜서 만든 잡종닭인데 성장이 빨라서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다리가 길어서 토종닭과 착각을 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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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프라이드 치킨 시장이 열립니다. 1975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림스 치킨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웬만한 제조업 노동자의 하루 일당과 맞먹었습니다. 중산층만 사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였습니다. 그때 켄터키라는 간판을 단 음식점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대명사인 KFC가 국내에 문을 연 것이 1984년인데 이미 우리 국민들은 10년 전부터 켄터키 치킨을 먹었던 셈입니다. 당시 경향신문에는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불황으로 폐점이 속출하는 가운데 켄터키 치킨점만 월 100개 이상 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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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1980년대에는 KFC나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글로벌 외식 기업들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이때 국내 프랜차이즈는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신메뉴를 내놓습니다. 바로 양념통닭입니다.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 정말 멋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페리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1982년 프랜차이즈 업계에 끼어든 페리카나는 아직도 자신들이 양념통닭의 원조라고 주장을 합니다. 양념치킨이 등장을 하면서 치킨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이 고기가 아니라 튀김옷이나 또는 양념 맛으로 변한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은 치킨 대중화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퇴근 후에 통닭을 한 마리 사들고 경기장으로 가는 관람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은 1997년부터 외식 메뉴 1위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대까지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됩니다. 그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바로 치킨이었습니다. 치킨집은 라면밖에 끓이지 못하는 아저씨도 3, 4일 교육받으면 바로 요리를 할 수 있을 만큼 매뉴얼이 잘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치킨집이 많이 늘어나고 주머니가 얇아지자 치킨 맛에 더 중독된 것입니다. 닭 소비가 늘어나면서 양계 산업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하림입니다. 하림은 단순한 닭고기 기업이 아닙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육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갑 중의 갑이 바로 하림입니다. 하림은 개양 농가의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동물 약품과 사육 관리까지 담당합니다. 닭의 생로병사 전 과정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양계농가는 밀폐된 사육장에서 30일 내지 35일 키운 닭을 출하합니다. 동물권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뜨거운 주제입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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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치킨집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새로 생긴 치킨집이 7만 2천 개에 달합니다. 반면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KFC를 KO시킨 것은 치맥 문화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KFC 매장에서는 술을 취급하지 못합니다. 치맥을 마실 수 없으니 고객이 이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치킨이 사랑받게 된 또 다른 원인은 한국의 독특한 배달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배달을 해도 20분 만에 도착하는 만큼 간식이나 끼니로 닭만큼 좋은 메뉴가 없었습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집으로에는 손자 유승호가 왜 닭을 물에 빠뜨렸느냐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꼬꼬대 꼬꼬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맞아 꼬꼬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이게 무슨 켄터키 치킨이야 치킨이 얼마나 대중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지금의 30대, 40대가 백숙이나 삼계탕처럼 물에 빠진 고기가 아니라 살코기 세대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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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을 튀기려면 많은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본래 식용유로 활용도가 높은 식품은 팜, 코코넛, 땅콩, 카놀라, 해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곡물 기업들은 오히려 콩에 더 집중을 합니다. 사실 콩은 40%가 단백질이고 기름을 짤 수 있는 지방은 2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카놀라유 원료인 유체의 지방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곡물사들이 콩을 선택한 이유는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대두박의 활용도가 쏠쏠했기 때문입니다. 대두박은 기름기가 빠진 탓에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동물 사료용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합니다. 기름도 짜고 사료도 얻을 수 있으니 축산기업 입장에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소비자들은 콩 사료를 통해서 키운 닭을 콩기름에 튀겨서 먹는 이른바 콩닭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수수 기름과 옥수수 사료가 사용된 콘닭이 더 많이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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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치킨집은 하나가 늘면 하나가 폐점하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치킨집 폐점률은 14.2%인데 개점률 역시 14.4%로 비슷합니다. 더 큰 걱정은 경기 침체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면서 내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저소비의 시대, 대한민국 이미 진입을 했고 이 와중에 치킨집 사장님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사실 걱정입니다. 생각의 상자 피치였습니다.